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참길 대표이사 박술모 인사드립니다. 집을 짓고 또는 인테리어를 하고 나면은 유독성 물질이 나오죠. 이런 유해 물질을 가리켜서 새집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모 매스컴에서는 독가스실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새집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은 심각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새집 증후군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고 우리 인체에 미치는 이 악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품은 미장이나 석고 바탕면 위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롤러나 에어리스를 통해서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도배를 한다든지 또는 벽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을 바르고 나서 과연 마감제를 투과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황토라든가 또는 바이오세라믹, 기타 이런 기조트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실크 벽지 하나만 위에 도포를 해버려도 이 투과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공중에 떠다니는 이런 유해 물질을 갖다가 제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제품은 투명 용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 투명 용기 안에 들어있는 이 제품이 투명 용기를 투과를 해서 공중에 떠다니는 이런 유해 물질을 갖다가 제거를 한다는 겁니다. 숯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숯은 크게 분류를 하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흑탄, 백탄, 활성탄. 흑탄이라 하면은 보통 고기 구워 먹을 때 사용하는 숯을 가리켜서 흑탄이라고 합니다. 이 흑탄은 단순히 고기 구워 먹는 데는 별 지장이 없으나 유해 물질을 흡착하는 데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백탄이 있습니다. 백탄은 약 한 700에서 800도 정도 선에서 구워지는데 숯을 가마에서 끌어내 가지고 흙을 덮어버립니다. 이 숯 가상자리에 하얗게 피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백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활성탄이라 하면 1000에서 1200도에서 구워지는 것을 가리켜서 활성탄이라고 합니다. 숯을 구울 때 숯가마가 1200도 이상에 올라가면은 공기를 차단을 시킵니다. 그 상태에다가 그냥 놔두면은 이 숯이 미크론 단위의 기공을 형성을 하면서 서서히 불이 꺼져갑니다. 그때 이 숯에는 엄청난 기공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 활성탄이라 하면은 이렇게 두들겨 보시면은 이렇게 새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새소리가 나는데, 그리고 새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는 1000도 이상에서 구워지면은 이렇게 전기가 들어옵니다. 즉 전도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사용하는 숯을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지. 이 전기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1000도 이상에서 구워진 숯에는 이렇게 전기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00도 이상에서 구워진 숯과 그냥 일반 숯과의 차이점이 뭐냐?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펄이 반짝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게도 다르겠죠. 하지만 이 숯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거의 반짝거리는 것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을 하느냐? 1000도 이상에서 구워진 숯이라야 일반 숯에 비해서 흡착력이 무려 4배가 강하다는 겁니다. 이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돼가 있는 이 수세 같은 경우에는 유해 물질을 빨아다니고 나면은 더 이상 유해 물질을 빨아다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배가 불러서 평창하게 되면 더 이상 밥을 못 먹듯이 마찬가지로 이 숯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유해 물질이 가장 새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 3에서 5년입니다. 그동안에 쏟아지는 이 유해 물질을 다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고 나면은 더 이상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수세의 고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세하게 돼가 있어도 이 수세는 미크론 단위의 기공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예로 제가 타사 제품과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액티바 707이라고 하는 저희 제품이고 이 제품은 타사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서 여기다가 담아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숯의 이 통은 이렇게 지금 평창이 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 있죠. 하지만 이 숯은 이 용기는 보면 이렇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을 하느냐? 이미 이 용기에 들어있는 유사 제품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왜? 이 배합을 할 때 일반 상수도 물 내지는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고 또한 여기다가 화학 본드를 사용을 해버리니 모든 유해 물질을 갖다가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저희가 유사 제품하고 저희 제품하고 비교 테스트를 해보면은 유사 제품의 경우에는 불과 10%도 흡착을 못합니다. 수세 고유 기능이 뭡니까? 유해 물질을 갖다가 흡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해 물질을 흡수하지 못한다면은 무슨 효능이 있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 70에서 80%의 유해 물질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물 성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광물 성분이 여기에 함유되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투어멀린이라고 하는 광물 성분이 있습니다. 이 투어멀린을 지금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한 겁니다. 파우더 처리를 했고 여기에 보시면은 진주입니다. 이 진주를 갈아서 만드는 이 진주 가루입니다. 이와 같은 20여 가지의 특수 광물을 갖다가 파우더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 제품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액티바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희 제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특수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왜 20여 가지의 특수 광물 성분을 이렇게 들어가게 하느냐? 지구상에서는 45만 가지의 광물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천연 광물 성분을 20여 가지를 함유를 하는 이유는 수세 고유 기능이 끝나면은 이 제품의 기능이 소멸된다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 광물 성분을 20여 가지를 함유를 한 것입니다. 이 광물 성분은 한번 투입을 하게 되면은 건물 수명이 끝날 때까지 영구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음이온이 방출되고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해한 성분을 갖다가 파괴를 시키는 공중회전 공파라 해서 파괴를 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을 만났을 때 핵 반응을 일으켜서 그 유해 물질을 갖다가 파괴를 시킵니다. 우리가 유해 물질을 크게 분류를 하면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냄새는 입자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정 말씀을 드리면은
수돗물, 상수도물을 냄새를 맡으면서 아, 이 소독내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 냄새 나는 것이 우리 육안으로 보입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각수로 형성이 되어 있는 물의 입자에 이 소독 유해 물질이, 염료 성분이 거기에 함유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광물 성분이 함유됨으로 해서 유해한 물질을 파괴를 시켜서 정말하면은 나쁜 공기를 좋은 공기로, 양이온을 음이온으로 우리 체내에 침투해서 잘 돌지 않는 혈관을 잘 돌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우리 식생활 가운데서 먹고 있는 모기 억제 기능 성분입니다. 이런 모기 억제 기능 성분이 들어있어서 집안에서 모기가 서식을 못합니다. 물론 바퀴벌레, 개미 이런 유충들이 집안에도 역시 서식을 못하지만은 대개 보면은 모기가 자력적으로 날 수 있는 것은 5층 정도 높이밖에 못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고층에도 모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초고층에 모기가 있으니까 옷에 묻어 들어온다,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온다, 또는 뭐 하수관을 타고 올라온다. 예, 그렇게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단히 희박한 겁니다. 그러면 초고층에도 모기가 어떻게 서식을 하느냐? 집안에서 유충을 까고 서식을 합니다. 어디에서? 베란다, 세면장, 습이 있고 지저분한 곳, 곰팡이가 있는 곳, 그런 곳에서 모기가 알을 무려 2억 개를 깐다고 합니다. 2억 개를. 그 중에서 다 죽고 몇 개가 살아서 유충을 생산하게 되죠. 그런 모기까지도 해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 제품입니다. 미장이나 석고 바탕면 위에다가 바르려고 하면은 본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유해한 이 본드의 성분이 숯에다가 함유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숯이 유해 성분을 다 빨아다녀 버리겠죠. 바로 유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학 본드를 사용을 합니다. 화학 본드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평창이 돼 가지고 빵빵하죠. 예. 하지만 저희 제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똑같은 용기에 담아 놓았지만은 이렇게 용기가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된다는 것은 숯이 안에서 숨을 쉰다는 겁니다. 천연 성분으로 만드는, 본인이 직접 만드는 이 본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모든 것을 다 우리 고객님들에게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본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보면은 4가지의 오일류가 있습니다. 천연 오일입니다. 여기에 이와 같은 천연 오일을 함유를 하고 송진을 이렇게 녹였습니다. 이 송진을 녹이면은 금방 굳어버리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굳질 않습니다. 기술이죠. 예. 이와 같이 이런 오일을 함유를 해서 이 본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화학 본드보다 무려 접착력은 3배가 강합니다. 왜 접착력이 강해야 되느냐? 바닥에다가 합판마루를 깔죠. 어떻게 합니까? 전면에다가 본드 배치를 다 합니다. 그 위에다가 합판물을 깔고 또 장판을 깔겠죠. 만약에 접착력이 약하게 되면은 벽지가 떨어지고 바닥이 일어나는 그런 하자가 잘못하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 유사 제품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테스트기를 통해서 본 제품의 우수성을 직접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자파 측정기입니다. 전자파가 가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데 이 작은 램프 하나에서 전자파가 얼마나 무섭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파라 하면 우리 체내에 침투하게 되면은 일단 백혈구를 죽이게 되겠죠. 백혈구를 죽이면은 면역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쉽게 바이러스로부터 노출이 되겠죠. 자, 본 제품은 각종 바이러스까지도 잡을 정도의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자파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파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가면은 나오지만은 멀리 떨어지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TV를 가까이 보면은 멀리 보라고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작은 LED 하나에서 이렇게 전자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사람의 손을 대면은 차단이 됩니다. 예, 이렇게 차단이 되는데, 자, 이것은 뭘 말을 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가 내 몸에 흡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자파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에 강화마루가 있습니다. 강화마루. 이 강화마루를 투과를 하는지 차단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자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냥 투과를 합니다. 차단 못 합니다. 예, 안타깝게도요. 자, 이걸 보시면은 전자파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램프 하나에서 LED 램프 하나에서 전자파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집안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특히 어린 아이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에게는 치명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액티바 707 여기 발라놓은 제품을 이렇게 단순히 A4 용지에다가 발라놓았습니다. 이에 도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차단이죠. 예, 이렇게 바로 차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사 제품과 저희 액티바 707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용량에 5kg씩 두 개를 담았습니다. 직접 테스트기를 통해서 측정을 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이온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음이온이라 하면 강가, 바닷가, 계곡, 깊은 산속에서 많이 검출되죠. 보통 설악산 공기질에서 측정되는 것이 시시당에 보통 1200에서 1500까지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악산 공기질을 여기다가 갖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음이온을 적당량의 음이온을 함유를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방출이 되게끔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음이온 측정기를 통해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하는 동안에 음이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음이온은 전기로서도 음이온을 만들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음이온석을 통해서 음이온 가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환경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지나치게 음이온이 많이 검출되면은 방사능이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음이온 수치가 높으면은 마치 좋은 것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음이온 수치가 높게 되면은 방사능이 나옴으로 해서 피폭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0에서 1500, 물론 3000까지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가장 적합한 수치는 1000에서 1500 미만이어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717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사 제품에다가 올려놓고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사 제품에 이 투명 용기를 투과한 음이온 수치입니다. 90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희 제품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콘크리트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합니다. 이 콘크리트에서 라돈이라고 하는 유해 성분이 나오는데 얼마나 무섭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돈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땅속 편모암이나 하강암, 땅 속에서 우라늄이 검출되죠. 이 우라늄이 검출돼서 올라오면서 가스를 형성하라는데 이 가스를 가리켜서 우리가 라돈이라고 합니다. 라돈은 무치, 무미, 무색입니다. 전혀 맛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런 유해 물질이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전달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상상에다가 맡기겠습니다. 이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이 유해 물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기에 라돈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 라돈 측정기를 통해서 직접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램프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자연 방사능을 쪼이는 것이 약 100피코큐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위원소 엑스레이를 한 번 찍는데 15에서 20 정도의 피코큐리가 피폭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상 그 정도도 무수하는데 내 집안에서 나오는 라돈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제2의 피부는 피복이라고 하죠. 그러면 제3의 피부는 무엇입니까? 집입니다. 이 집에서, 이 콘크리트에서 유해 물질을 어떻게 내뿜는가를 보시면 우리 고객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지금 램프가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쪽으로 가지고 가 보면 램프는 엄청나게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치가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300피코큐리 이상 올려놓고 여기에 액티바 707을 발라놓은 이 A4 용지를 올려놓고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사능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방사능이 없어지는 데는 무려 1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드럼을 해서 묻어버립니다. 콘크리트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핵폐기물입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이 방사능을 값의 수치를 낮춰주고 차단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올려놓고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방사능을 100% 없앨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단 내지는 저감매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까지 저감매 효과가 나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앞에 보시면은 두 가지의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초순수 물이고 이거는 그냥 상수도 물입니다. 물에는 보통 철분 성분, 미네랄 성분, 칼슘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섭취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이 수시에 만약에 이 상수도 물이나 또는 지하수 물을 사용하게 되면 미크론 단위의 기공으로 형성하고 있는 이 수세 기공을 다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액티바 707은 어떻게 하느냐? 초순수물을 사용합니다. 왜? 3대 효소라고 하는 이 철분 성분과 미네랄 성분을, 칼슘 성분을 제거를 해버립니다. 이 초순수물은 알코올처럼 물이 섞지를 않습니다. 화장품 만들 때, 로션, 스킨 로션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초순수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중금속 측정기가 있습니다. 직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0.03의 수치가 0.02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상수도 물이 있습니다. 수치가 얼마가 나옵니까? 108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미세한 기공을 형성하고 있는 수세 기공을 다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세 기능이 저하되겠죠. 그럼에 따라서 이와 같이 수세 기능이 다 끝나버리는 유사 제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유사 제품과 액티바 707의 두 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의 뚜껑을 열어서 내용물을 직접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물로서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상수도 물 내지는 지하수입니다. 저희 제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액상 참수시라 해서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고객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제품은 감히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원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시회를 나간다, 각종 이런 홈페이지가 오픈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와 같은 유사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화된 것이 바로 액티바 707입니다. 네, 지금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모세 혈관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세 혈관이 본인의 손에서는, 손가락에서는 피가 그렇게 활발하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액티바 707을 칠을 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를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칠한 이후에 액티바 707을 칠한 이후에 혈관이 이렇게 빨리 도는 것을 현미경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몸의 피로가 축적되어 있다가 본 제품을 칠을 한 방에서 숙면을 취하고 나면은 몸의 가뿐함을 실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저희 액티바 707은 단순히
채집 증후군만 제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혈관까지도, 미세 혈관까지도 잘 돌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원적외선과 어미온이 지속적으로 분출됨으로 해서 이러한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액티바 707입니다. 네, 고객님들 장시간 저희 제품 설명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제품은 가족 중에 아토피가 있다든가 또는 수음생방, 환자방, 유아방, 임산부방, 우리 건설하시는 사장님들 분양하기 너무 힘드시죠? 이 집을 파는 데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집을 잘 지어서 제값받고 빨리 파는 것이 3대 조건이라고 합니다. 저희 제품 사용해 보시면 집을 빨리 파는 데는 1등 공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사 제품에 속지 마시고 가격이 약간 비싸다 하더라도 정품, 원조의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우리 고객님들에게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